나에게 사랑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발자국. 몸이 무거우면 발자국도 깊은 법. 사랑에 빠지면 괴로울 뿐이야. 욕심. 사람은 소유할 수 없어. 근데 왜 소유하려 해? 맞아. 슬픈 일이야. 변심. 사실 한 사람을 이해한다 해도 그게 다는 아니다. 사람은 변함으로. 오늘은 파인애플을 좋아하는 사람이 내일은 다른 걸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해.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이질감. 내가 이 사람과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린 대화가 필요하다. 나는 나와 너무 다른 당신을 정말 미치도록 이해하고 싶었다. 나를 어떻게든 이해시켜줬으면 간절히 바랐다. 때론 긴 대화보다 단 한 번의 한숨이 더 공감 가곤 했다. 한숨보다 대화가 지쳐갈 때쯤 그저 당신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이 되었다. 이제야 당신을 조금 알 것 같았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는 것을 관두었다. 당신을 알 것 같은 정도에 머무르기로 했다. 이해와 사랑. 맞아. 널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널 사랑해. 사랑해. 그 마음만은 누구도 못 뺏어가. 사랑의 의무. 오늘 당신을 울리고 말았다. 결국 또 나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였다. 나는 나를 잘 안다. 내 안에 깊이 숨겨놓은 모난 구석들.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 가까워질수록 이따금씩 상대방을 찌르는 나쁜 습관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편해져서일까? 권태기 같은 것일까? 그러기엔 당신이 너무 좋은데 단지 처음과 같지 않은 마음 때문일까? 그러기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한번 울기 시작하면 그 감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 많은 생각들에 끊임없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생각을 멈추기는 힘이 들고 자연스레 슬퍼지고 눈물은 저절로 흐르는 것이다. 그렇게 감정 소모를 하면 기진맥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잠에 든다. 우리는 맞지 않는 걸까?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일까? 사랑과 행복은 다른 말이다. 사랑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니. 사실 당연한 말인데 너무 가슴이 아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로 나는 깊은 슬픔과 자괴감을 느낀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울고 있다. 미안함이란 감정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나쁜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 나는 뒤돌아 나를 숨긴다. 비겁하게 자꾸 도망치고 싶어진다. 사랑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랑해서 괜찮다고 해도 안 괜찮은 게 괜찮아질 순 없는 법이다. 물론 헤어지고 더 힘들겠지만 시간이 도와주겠지. 몇 개월만 힘들면 당신의 행복도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 합리화도 시켜보지만 이건 너무 잔인한 일이다. 당신은 힘들어하면서도 사랑이라는 이유로 버티고 있는데 내가 당신이 힘든 게 싫어 사랑을 포기한다니. 사랑은 우리의 것인데 누가 누굴 놔주고 보내주고 그럼으로써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다라니. 다 개소리다. 그냥 나를 위한 것이다. 시간에게 책임을 돌리고 도망가려는 아주 비겁하고 못돼 먹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 담백한 이별. 언젠가 당신은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될 거예요. 베르나르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고독해지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한 해가 또 지나가겠죠. 나도 알아요. 조제가 말했다. 누가 뭐래도 미안하다. 내가 잘하겠다. 달라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똑같은 이유로 또 이렇게 헤어질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의 미안하단 말이 자꾸 생각나요. 주위 사람들이 다 아니라는데 나도 아닌 거 아는데 그 사람 미안하단 말 또다시 믿고 싶은 걸 어떡해요. 살아가고 있었다. 살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은 알 것이다. 살면서 한 번쯤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에게 목 놓아 울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세상이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을 때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왜 하필 나인지, 그게 정말 정해진 것이라면 정해놓은 이에게 죽어서라도 따지러 가려 했던 사람은 알 것이다. 우리는 알 것이다. 사랑하는 순간의 곁에 머무르기 위해 치열하게 숨 좀 쉬어보겠다는데 도통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살아가고 있는 것들 뿐이었다. 살아있는 것들이 아름다웠다.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었다. 나는 죽어가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순간을 사랑할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 죽어가고 있는 것들 뿐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것들이 아름다웠다.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었다. 나는 살아가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순간을 결국 사랑할 것 같았다. 피어나. 고통받는 자여, 사랑이 숨은 곳을 찾아내라. 베풀고 나누며 이뤄라. 피지 못한 채 죽지 않도록. 다른 사람. 그토록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나의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공감하고 웃으며 함께라는 이름으로 추억 그 이상을 나눴다고 생각하는 내 사람. 내 사람과 생각지 못한 지점에서
다르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을 때, 다르다는 차이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새가 벌어져 한순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때에 그 차가운 냉기와 무거운 공기, 그간 우리라는 단어로 의미 부여를 했던 하나의 이야기가 사실은 나만의 이야기였다는 잔인한 착각을 깨닫게 되는 무너짐의 시간. 그렇게 깨달은 나만의 이야기는 왜 그토록 낯선 이야기인 것인지. 관계를 쌓아가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관계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의 일이라는 걸 살면서 가장 허망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연애담. 그리고 내 시간을 이야기했다. 사랑하면서 상대를 진실하게 안다는 것. 단점을 받아들이기란 어렵다. 그가 자신을 다 보여주지 못한 건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라고 했다. 결국 우린 2년 동안 서로를 몰랐던 것이다. 진실한 사랑을 위해 서로를 안다는 것. 때론 절대 쉽지 않다. 내가 정말 힘든 건 확신이 없다는 사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많은 걸 양보해야 하는데 내겐 너무 힘든 일이었다. 한 사람과 평생 사는 거 못할 수도 있다고. 거짓말이었지만 그냥 말했다. 그리고 다음 말에 나는 상처받았고 달라진 그 사람의 말투를 듣고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헤어지자는 말로 오해했다. 미친 듯이 사랑한 후에 차가운 남남이 된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상대가 날 떠날 것 같으면 난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며 구질구질한 얘기를 피한다. 그렇고 그런 연애담만 하나 늘었다. 정말 사랑했는데. 앞으론 다신 이 사람을 안 볼 거라 결심하지만 각자의 새 애인과 함께 마주칠 수 있겠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서서히 서로의 기억에서 사라지다가 완전히 잊게 되겠지. 헤어지고 울고 불고 술에 취해 헤매고 이 사람을 잊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막 만나고 그러다 공허해지면 진정한 사랑을 찾고 처절한 외로움을 2년 정도 견디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 또 진짜 사랑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랑도 떠나고 마는 것을. 마음과 마음 사이에 비가 내렸다. 남보다 못한 사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지 못했던 진짜 이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까웠던 그 사람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게 싫었다. 본능적 외로움. 눈을 감고 있지만 감은 눈 너머로 훤히 보이는 당신의 문. 저 문은 당신에게서 벗어나는 문일까? 당신에게로 들어가는 문일까? 저 문을 열면 당신이 쏟아질까? 문을 열고 당신의 세계로 나는 걸어간다. 부디 문 밖을 서성이는 이방인이 되지 마. 사랑하는 사람아, 당신의 온기가 아직 가득한 방 안에
홀로 남아있다. 안녕이라는 인사도 채 나누지 못하고 떠난 당신을 기억한다. 현관문 앞에 서 있던 당신의 잔상이 오래도록 남아있다. 마지막 표정이 그려지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무슨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을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것은 구태여였을까? 사랑이었을까? 아, 사랑하는 사람아. 당신의 잔상이 조각조각 온 방 안으로 흩어진다. 내 가슴에도 하나, 둘 박혀온다. 가슴 찢어지는 이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일까? 당신을 사랑하는 동안 후회하는 밤이 없기를 원했던 단 하나의 소망은 불청객처럼 이 방에 남아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단 한마디만 해줬다면 나는 슬퍼해도 괜찮은 것일까? 모든 게 멈춰버린 이 방 안에 당신의 잔상만이 오래오래 남아있다. 내 가슴 속 무수히 빛나는 당신이 빛바래지는 그날까지 나는 아프고 또 아프고 아파내야 하겠지. 느린 걸음.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 사랑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미안해요. 당신의 온기. 당신이 나에게 왔을 때 난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려 배려하며 사랑했던 당신. 그런 당신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나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었다. 당신의 온기를 몸이 외우고 있었는지 당신 떠난 그해 겨울이 못 견디게 힘들었다. 아무리 껴입어도 그렇게나 추웠고 독한 감기에 오래도록 아팠다. 그러면서도 나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었다. 열병. 약간의 미열에 얼굴이 후끈거렸다. 어지러웠다. 숨쉬기가 어려운 탓에 힘겹게 뜨거운 숨을 내뱉었다. 함께 뱉어낸 소리엔 작은 흐느낌과 단어 3글자가 들렸다. 당신 이름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당신의 이름. 그 3글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뒷모습이 있었고 내가 있었다. 나는 힘겹게 우리를 뱉어내었다. 기억. 기억은 뜨거웠다. 뜨겁고 건조했다. 이별의 성. 이곳에 도착하기에 시간은 너무 이르다. 예상보다 빠른 전개는 결말을 두렵게 만든다. 나는 이곳에서 당신의 흔적을 찾고 있다. 내가 죽여버린 기억 속 당신의 자네들. 당신을 찾기 위해 이곳으로 향했다. 너무 이르게 도착한 탓일까? 당신이 없다. 아직일까? 나는 이곳에서 기다리는 것일까? 기다리지 않는 것일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 그렇다면 무엇은 무엇일까? 당신은 없다. 문은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존재한다면 문은 없는 것일까?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은 있는 것일까? 당신을 찾으러 온 이 별의 성에 당신이 없다. 너를 보내고 보고 싶다. 이 말을 전하는 게 이토록 간절한 일이 될 줄 몰랐다. 파장. 뚜, 뚜, 뚜. 통화 연결음이 울리다가 멈춘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흘러나오는 안내 음성. 겨우겨우 참아내다가 한 번씩 그렇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을까. 뚜, 뚜. 통화 연결음이 멈췄다. 당신이 전화를 받은 것이었다. 당신과 연결이 된다는 게 이렇게나 마음이 요동치는 일이었을까. 전화기 너머의 공간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당신의 숨소리가 들렸고 전파를 타고 전해지는 당신의 호흡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그 순간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이 북받쳤다. 입조차 떼지 못한 채 그저 흐느껴 울었다. 보고 싶어. 이 한마디가 턱끝에 걸려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전화를 끊었다. 아무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마음과 마음 사이의 파장을. 이별 예감. 헤어짐을 경험하며 가장 힘들었던 건 가장 가깝게 걸었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도 모르는 척 지나쳐야 했던 순간이었다. 지나쳐 걸으면서도 그 사람과 얼마나 멀어지고 있을까를 상상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린 이렇게 계속 멀어져 가겠지. 다음에 우연히 마주친다 해도 그땐 모르는 척이 아니라 정말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겠지. 남은 평생 동안 서로를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것과 서로에게 잊혀져 모르고 지나가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슬플까?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어느 것이 더 슬프더라도 지금보다 슬프진 않을 것 같았다. 집으로. 매일 다니는 집으로 향하는 길이 낯설어 집 앞까지 이미 도착하고도 집을 못 찾아 한참을 빙빙 돌아 헤매었습니다. 같은 건물을 두고 몇 바퀴를 돌 정도로 정신이 없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고 걷다 정신을 차려보니 밤이었고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우매한 나라서 어쩌면 당신을 앞에 두고도 당신을 못 찾아 헤매면 어쩌나 바보 같은 걱정까지 할 만큼 머릿속은 온통 당신뿐이었습니다. 말, 그냥 말이었다. 홧김이었지 내 진심은 아니었다. 순간의 감정으로 당신도 말을 막 뱉었던 것 같다. 거기서 멈추려 했는데 자존심이 꿈틀거렸다.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이성적인 척 덧붙이고 돌아섰다. 아마도 진심으로 보였겠지. 그때 내가 뒤돌아보았더라면, 아니, 그 전에 내가 먼저 돌아서지 않았더라면. 꿈길.
매일을 겨우 잠들며 이따금씩, 어쩌면 자주 당신 꿈을 꿨다. 당신을 만난 꿈에서 나는 울기도 웃기도 했다. 어느 날 밤 꾸었던 꿈길에서 당신을 만났다. 여전히 따뜻했던 당신의 품에 안겼다. 가슴이 벅차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흐느끼며 눈을 떴다. 꿈이었다.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울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만이 곁에 남아 그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시간이란 약. 시간이 약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널 그리워하는 마음보다 널 잊어간다는 그 사실이 나는 더 아팠다. 시간에 우리의 추억이 마모되어 추억 속에 내 모습이 깎여 나갈 때마다 차라리 내 그리움을 마음에서 도려내고 싶었다. 피 흘리는 고통일지라도 그 편이 내가 덜 불행해지는 일이라 믿었다. 온기. 사랑이 다녀간 자리에 조금만 더 머물다 가려 합니다. 당신의 온기가 다 사라지기 전에. 남겨지는 것들.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난 뒤 그 사람과 했던 약속만이 남았다. 나는 남겨진 숙제처럼 그 약속을 나 혼자 지키고 있었다. 우리의 약속들, 당신과 나눴던 약속들, 이를테면 아프면 제일 먼저 말하기, 전화를 못 받으면 꼭 다시 걸기, 술 먹는 날은 집에 들어갈 때 연락하기. 지켜야 했던 약속들이 지켜선 안 될 약속들이 되었습니다. 유연천리 레상회. 인연이 있으면 천리가 떨어져 있어도 만난다. 당신의 모든 순간에 내가 있고자 했지만 결국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당신이 멀어져도 우리가 헤어져도 다시 먼 길을 돌아 당신에게 가겠다는 언젠가 했던 약속처럼 나는 당신에게로 다시 향하고 있습니다. 너의 농담. 너의 농담이 내 볼을 스쳐 지나간다. 너의 진심이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간다. 나는 슬며시 바라보다 지나가고 나서야 그것이 진심이었구나 깨닫는다. 너의 영혼이 나의 영혼을 지나간다. 나의 영혼이 지나간다. 영원을 기다리던 순간은 영원을 놓쳐 영원하지 못한다. 영원하고자 했던 순간은 너의 마음에서 숨을 거둔다. 영원히 지독한 시간의 일로 맡겨둔 채 영원히 멍하니 뭔지 모를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숙이 따리를 틀어앉은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무겁게 짓눌러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처럼 한숨이 새어나왔고 한숨엔 많은 것이 묻어나와 짙었다. 기억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추억들조차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멍하니 혼자 시간이 멈춰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멍하니 무엇을 응시하는 것처럼 혹은 아무것도 응시하지 않는 것처럼
멈춰 있었다. 진심이야? 그때 난 진심을 말했어야 했다. 진심이야? 그때 난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편지. 안녕 나야. 같이 가기로 했던 제주도에 다녀와서 당신 생각이 났어. 이 연락이 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당신의 마음이 어떨지 몰라서 보고 싶다는 말도 모르겠어. 당신이 괜찮은 거면 어쩌면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은 척이라도 해야 하니까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싶어도 되는 사이였으면 시간이 허락되면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사이였으면 해.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지는 않아. 이곳 당신이 없는 세상은 너무 밝아. 나는 눈을 뜨지 못해.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당신의 존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야. 존재하지 않는 이에겐 누군가를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 언제나 나는 당신이 모르는 단어들로 나를 설명했었어. 당신 말처럼 이기적이었지. 이기적인 내가 이제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역시 이기적이라는 것을 이젠 알아. 내가 마음 쓰지 않아도 주위에 이미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아. 그저 나도 좋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라면 당신이 날 볼 수 있을까? 희망 고문. 내가 쏘아 올린 작은 희망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길게 느껴졌던 희망 고문의 시간들은 스스로에게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편지의 답장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다. 기대라는 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나였다. 감정의 결과를 상대방에게 묻는 건 스스로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아, 그 말은 하지 말걸 이라며 이제와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간은 이기적인 게 나쁜 건 아니라고 말했었는데 그냥 나는 나쁘고 이기적이었다. 그래서 또 제멋대로 그 어떤 것이라도 마냥 기다린 것이다. 끝까지 이기적이다.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널 사랑하지 않아. 그 어떤 모진 말을 해도 좋으니 당신의 흔적이라도 전해주길 바랐다. 당신을 느끼고 싶었다. 당신이 사무치는 밤이면 모든 게 거짓이 되었다. 허상이었고 약한 사람이었다. 편지를 보내고 그 사람과의 이별 후 나는 무너졌고 비참했고 구차했다. 이별 앞에 그 누가 멀쩡할 수 있을까? 사랑했다면, 사랑이라면 갑작스런 이별 앞에 구차하고 구질구질해지기 마련이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그 편지를 붙이자마자 우체통을 뒤집어 볼까?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찾아올까? 이미 봤으면 어쩌지? 가서 내가 보낸 게 아니라고 할까? 한국을, 아니, 지구를 떠나버리자.
미친 생각들이 정당성을 갖고 머릿속을 날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마음은 후회 속에 울렁거린다. 이렇게까지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내 자신이 싫다. 이렇게라도 이 사랑을 잡을 수만 있다면 바라는 내 자신이 너무 간절해서 더 싫다. 하지만 그땐 정말이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때 내가 편지를 쓰고 붙였던 건 그 잠깐의 순간이라도 괜찮을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온몸이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으니까. 왜 사람은 이기적일까요?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는 여느 연인들이 그렇듯 나는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다. 갑자기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9시 45분. 원래 이 시간에 연락을 하기로 내 몸이 예약되어 있던 것처럼 잘 지내? 라고 쓰고 전송을 누르기까지 3초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후회하기까진 0.3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후 내 손가락을 원망하기까지 1초. 연락이 너무 쉬운 SNS 어플을 증오하기까지 5초. 불안감과 초조함이 함께 밀려오기 시작했다. 차마 무서워서 대화창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핸드폰을 꺼버릴까, 부셔버릴까, 5만 가지 생각들이 서로 엉켜 싸우기 시작하다가 뭐 어때? 라는 생각이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며 나머지 생각들을 지배했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그 생각에 힘을 실었다. 그래, 뭐 어때? 잘 지내가 뭐? 잘 지내냐고.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애써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침대에 누웠다. 이상하리 만큼 불편해서 몇 번을 뒤척였다. 온 신경이 핸드폰에 가 있었지만 차마 핸드폰에 손이 가진 않았다. 희한한 일이면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온갖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일어나 보니 그 사람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다. 응, 잘 지내. 넌? 가슴이 쿵쾅거렸다. 무서운 속도였다. 넌? 니라는 단어에서 나는 무언가 희망을 찾았던 것 같다. 나와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과장을 해봤자 희미한 희망. 그렇게 자연스레 연락을 주고받다가 조만간 밥 한 끼를 하기로 한 우리는 이틀 뒤 만나서 밥 한 끼를 했다. 그 뒤로도 서너 끼를 함께 했던 것 같다. 처음 잘 지내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땐 딱 한 번만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 단지 그뿐이었는데 어느새 밥 한 끼가 몇 번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이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그 사람도 같지 않을까란 기대를 자연스레 했던 것 같다. 합정의 한 이자카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는 고백했다. 이제야 당신을 알 것 같아. 이제야 당신을 알 것 같다는 나의 말에 그 사람의 대답은 이랬다. 나를 만나서 많이 아팠고 헤어지고 충분히 나를 알았다고. 그래서 나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소모되었으며 나란 사람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부터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어쩌면 그 전 문장부터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 또 한 번 이별을 겪은 것처럼 아팠다. 다시 사귄 게 아니니 헤어지자는 말을 들을 리도 없는데 마치 헤어지자는 말처럼 들렸다.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내가 이 사람을 아직 사랑하는 건가? 순간의 감정에 착각하는 건가? 하지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더 이상 못 본다는 사실만이 내 마음을 날카롭게 관통했다. 내 생일에 제주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그때 그 사람과 이별하던 순간이 오버랩 되었다. 오래된 이별. 그 사람이 자고 있는 나를 깨웠다. 잠결에 왜 하고 말했는데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우선 어안이 벙벙했고 곧이어 진심이고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들려오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홀린 것처럼 그래 라고 말했다.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마음을 정한 것 같았고 그 사람은 이미 결론을 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멈추길 바랐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우리가 헤어진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와중에 막연하게 보고 싶으면 어쩌지라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 볼 순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 그 사람은 내가 그러고 싶으면 그래도 돼 라고 말했다. 그래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건 왜였을까? 그 까닭에 대해 생각하다가 그 사람을 보니 알 것 같았다. 그제야 알았다. 그 사람이 울고 있단 사실을. 나를 깨우기 전부터 울고 있었단 사실을. 그 사람은 애써 마음을 다스리며 이별을 말했고 그래라는 나의 대답 이후부터는 누가 죽은 것처럼 울었던 것 같다. 그 사람의 팔을 잡았는데 내 손을 떼어내며 이러지 말라고 했다. 왜라고 묻자 내 체온이 느껴지잖아 라고 답했다. 이 이별이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데 헤어지고 싶다는 그 사람을 나는 더 이상 잡지 않았다. 잡을 수 없었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우리가 했던 많은 약속 중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다.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다. 다시 이별. 결국 먼저 일어섰다. 밖을 나오자 정말 영화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이 없어 비를 맞는 와중에도 그 사람이 우산이 없어 비를 맞을까 걱정하는 내가 싫어서 그대로 계속 비를 맞으며 걸었다.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아, 편지를 받구나. 편지가 갔구나. 바보 같은 생각이 났다. 그 바보 같은 생각에 눈물이 났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그게 또 다시
우리의 마지막이었다. 스스로를 끌어안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평행 세계에서 우리는 왜 울어? 널 다시 보니 기뻐서. 그리고 참 아름다운 밤이고 내가 엉뚱한 세계에 있는 기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헤어지는 세계에 내가 살 리 없어. 다른 평행 세계에서는 절대 이렇지 않을 거야. 거기선 너랑 나랑 같이 있을 거야. 그게 어느 세계인지는 몰라도 내 심장이 사는 곳은 거기야. 그때 꿈에서 깨고 나서 다시 꿈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다시 자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난 사랑이 실제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 근데 이제 그거 없이는 내 삶이 가짜 같다. 정말 엉망인 축하 인사네. 농담처럼 말하지 마. 솔직히 난 내가 항상 사랑을 믿는다고 생각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이렇게 널 보내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나 혼자 이별. 우리의 사랑은 간단한 단어들로 끝났지만 나의 사랑을 끝내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못했다. 밤에는 사람 몸의 70%가 수분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만큼 쉼없이 울었고, 낮에는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수없이 무너졌다. 그렇게 나 혼자 너를 보냈다. 여기서 그만. 우리는 결국 헤어졌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나는 번호를 바꿨다.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는 내가 싫어서. 추억은 버릴 수 없다. 추운 겨울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삿짐을 싸면서 많은 것들을 버렸다. 아직 쓸모는 있지만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물건을 버릴 때마다 그 물건에 관련된 기억이 떠올랐다. 하물며 물건에도 추억 하나씩은 있는데 라는 생각이 스쳤다. 버려지는 대부분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생긴 물건이었다. 누굴 주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갖고 있자니 마음이 더 불편할 것 같아 구석에 넣어뒀던 물건들이 짐을 싸면서 하나 둘 고개를 내밀어 마음을 헤집어 놓았다. 물건들을 모두 다 버리면서 생각했다. 어쩌면 추억이란 것은 영영 버릴 수 없는지도 모르겠다고. 편지를 태우고 사진들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시간을 잘라버릴 수는 없을 테니까. 분명히 가슴이 터질 것처럼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흔적만이 남아있다. 내 가슴 안에 당신이 살았던 시간의 흔적. 추억은 너무나 힘이 세다. 그 사람을 잊어버리기에 추억은 너무나 힘이 세다. 어쩌면 잊는다는 건 기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추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지금은 아프기만 한 이 노래가 어느 날 웃음 짓게 되도록. 안녕, 나의 일부였던. 이사를 하고 새 집에 적응을 할 여유도 없이 바쁜 하루가 반복되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짐들을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 동안 벽에 걸지를 못해 바닥에 놓여있던 거울을 보는데 나와 눈이 마주쳤다. 이상한 기분이 들 만큼 내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저렇게 제 기능을 못한 채 거울을 바닥에만 두자니 언젠가 큰 사단이 날 것 같아서 거울을 벽에 걸기로 마음먹었다. 생전 처음 못을 잡고 망치질을 하는데 쑥쑥 잘도 박히더라. 반쯤 넣었을 때는 그냥 망치질을 했다. 탕탕탕. 이상하게도 못이 휘어버렸다. 휘어버린 못을 겨우 뽑고 다른 못으로 다시 시도했는데 시멘트 벽이 견고한 탓인지 조금만 방심해서 제대로 힘을 가하지 않으면 못이 휘어버렸다. 그렇게 3개의 못을 망가뜨리고 나니 구멍이 커져서 더 이상 못을 박을 수도 없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망가진 못과 구멍난 벽. 나와 당신 같았다. 우연히 당신을 만났고 당신의 틈으로 들어가 그렇게 일부가 되었던 우리였다. 편했고 잘 맞는다 생각했고 사랑한다는 말도 쉬웠다. 사랑이 편하고 쉬우니 실수도 쉽게 저질렀다. 한 번의 실수가 겹치고 여러 번의 실수가 반복되면서도 나는 사랑이라 변명하며 그 사람의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고 있었다. 실수는 상처가 되었고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몰랐다. 답이 없는 문제 같았다. 같은 이유로 다투고 서로를 탓하다가 나는 그 사람의 일부에서 떨어져 나왔다. 빗둘게 휘어버린 내 마음은 망가졌고 못쓰게 되었다. 정말 사랑했었는데 결국 내가 다 망쳐버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겨우 눈물을 멈출 수 있었던 건 구멍난 벽 때문이었다. 그 시간과 노력의 흔적. 우리는 어떤 시간에 머무를 때 우리의 흔적을 남긴다. 각자의 시간 속에서도 결국 그곳에 머무는 것이다. 빈자리. 헤어진 빈자리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거야. 누구나 저마다의 아름다운 디테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